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100만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량이 계약됐거나 앞으로 계약을 할 거다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고 신문들도 이 내용 많이 다뤘죠? 맞습니다. 대부분 신문에서 주요하게 이 내용 다루고 있었고요. 예. 그중에 동아일보가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예. 보게 되면은 표를 아래 뒀는데요. 예. 어제 승인이 된 건 이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약입니다. 이 약이 현재까지 계약이 완료된 게 36만 2천 명분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예. 괄호치고 옆에 내년 1월에 추가 계약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계약 물량이 이제 40만 명분, 그리고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 24만 명분, 기계약분까지 합치면 앞서서 말씀하신 100만 명분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투약 대상은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재택 치료자 등이 되겠고요. 12세 이상만, 그리고 체중 40kg 이상만 허용이 돼 있습니다. 예.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일부 임산부는 투약 불가 대상인데요. 예. 특히나 항우울제나 수면제, 통풍치료제 등 약 21개 성분 같은 경우는 함께 복용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약값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따로 계약상의 문제로 공개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는 한 명분에 우리 돈 약 63만 원 정도 된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본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이어서 볼 내용도 코로나19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치료제는 사실 희소식인데 지금 볼 통계는 좀 불안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연말에 유동 인구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작년 대비 12%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 이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예. 어제 오후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안 모습입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유동 인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실렸는데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와 완화를 되풀이하면서 시민들이 둔감해진 영향이다라고 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코로나19 확산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인데 이게 대선이랑도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모두 다 대선과 연관해서 이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 두 차례 나눠서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은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로 나눠서 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각각 지금 첫 인상 시점이 4월과 5월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대선 시기와 좀 연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을 결국 차기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라고 꼬집고 있고 예. 또 한겨레신문은 그동안 주요 생활요금을 동결한 것이 예. 대선 민심용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대선 이후에 이렇게 바로 요금이 오르는 게 공교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겨레에 따르면요. 이번에 한전의 기준 연료비 인상안은 정부의 최종 인가가 이루어져서 유보조차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 이 사관 이후에 뭐 어떤 논란이 또 있는 겁니까? 논란이라기보다는요.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이 그동안 이제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이 내용을 조명한 기사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가 크게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각 혐의마다 좀 전망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우선 사문서 위조는 마지막으로 허위 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2014년인데요. 공소시효 7년을 이미 지나서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사기 같은 경우는 편취 의도가 관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는 타인 재산에 대한 편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강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거라서 적용이 좀 어려울 거라는 한 변호사의 의견 소개하고 있고요. 네. 업무 방해도 공소시효는 7년인데 그 기준점을 이력서 제출 시점으로 볼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근무를 완료한 그 시점으로 봐야 할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었고 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대법원의 판례가 똑같이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진 하나 가져오셨네요.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 서울신문에 실린 문서 사진인데요. 예. 이 사진을 보면 충정작전 계획 건의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예. 그 아래에는 1980년 5월 24일 2시라는 일시도 나와 있습니다. 예. 목적, 주모자 체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예. 어제 출범 2주년을 맞아서 연 대국민 보고회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예. 이 문서 오른쪽에 보면요.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적힌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는 이 내용이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진압작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라고 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21일 실탄 발포를 허용하는 진돗개 하나를 공수부대에 하달한 내용을 담은 자료도 위원회가 찾아냈다는 내용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네요. 예. 그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볼 텐데 성폭행 피해자의 호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 센터가 성폭행 피해자를 문전박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고열로 센터 출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자가 출입을 거절당하면서 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사건화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점 지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거 채취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 점인데 이 증거 채취와 관련해서 센터와 경찰 측은 골든타임 72시간만 지켜지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고요. 예. 반면에 전문가들은 72시간이란 시간은 불가피하게 정한 데드라인일 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센터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도 중요하지만 방역으로 또 다른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물론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